여태까지는 어떤 인터널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워가면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각 자체가 뭐냐면 그냥 여긴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그냥 디스트로이 시키겠다. 진짜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저는 제 입장에서 기발을 넘어서 나는 이 생각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 드린 건 사실 딱 요 하이라키가 하나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인데 당연히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멀티플 하이라키컬 베이지안 네트워크처럼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도 이렇게 멀티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리컨스트럭션 텀과 프라이어 매칭 텀인데 요게 이제 엘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 하이라키컬 폼으로 바뀌면은 요 Z가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레이어부터 끝의 레이어까지 여러 개가 생기고 이제 그야말로 이 Z가 그걸로만 바뀌는 거예요. 멀티플 레이어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풀었으면 않군요. 이제 앞으로 풀었을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풀다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Q도 그냥 단순히 센소리 정보에서 레이턴 스페이스로 가는 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제 각 레이어마다 전 단계 Z와 그 다음 단계 Z의 트랜지션을 계속 모델링하는 이런 텀들이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수학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가장 먼저 나온 페이퍼가 바로 이 킹마 맥스웰링이 자신들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만들어 놓고 2013년에 2016년도에 이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이 페이퍼가 뭐냐면 그냥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멀티플 하이라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평균과 분산이 있고 어떤 노이즈 텀을 만들어서 이렇게 샘플링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표현한 건데 요 텀이 다시 하나 단계 위로 올라가서 똑같은 이 구조가 주어지고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멀티플 하이라키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페이퍼가 지금 되게 그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가장 원조격으로 취급받는 페이퍼예요. 근데 이 페이퍼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서로가 두 개 다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수학적으로 트랙터블 한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인코더, 디코더, 디스트리뷰션 across many layers are unbounded라고 해서 얘가 바뀌면 얘도 조금 바뀌어야 되고 얘가 바뀌면 얘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멀티플 레이어다 보니까 수렴을 안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서 한동안 한 5년간, 그러니까 AI 필드에서는 5년이면 영겁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생각해 볼 만한 어프로치인데도 많은 모델이 안 나왔던 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디퓨전 모델이에요. 이 디퓨전 모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첫 번째로 나왔던 페이퍼가 뭐냐면 이 Deep Unsupervised Learning Using Non-Equivalent Thermodynamic인데 혹시 교수님 이 수리아 강굴리 혹시 아시나요? 이분 모릅니다. 되게 유명한 뉴로사이언티스트거든요. 그 유승범 교수님 저희 원숭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 사진 물리학자시고 얼굴은 되게 낯이 익네요. 네. 예, 물리학자시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시기도 하고 뉴로사이언티스트이고 시어레리컬 뉴로사이언티스트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말하는 그런 RNN 이런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이분이 처음으로 2016년도에 이 디퓨전 모델의 초기 모델인 이 Deep Unsupervised Learning Using Non-Equivalent Thermodynamic 페이퍼를 냈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The essential idea는 non-equilibrium statistical physics에서 인스파이어 됐는데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천천히 디스트로이 한다. 디스트로이 하는데
어떤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디스토리 하는데 이게 결국에 디스토리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구조를 망가뜨리면서 노이즈로 변화시키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를 하면서 그 망가진 구조를 다시 복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제너리티브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를 쓴 첫 번째 저가 이제 읽지도 못하겠네요. 이 솔 딕스테인이라는 분이 톡에 나와서 보여주셨던 예제인데 이렇게 다시 제가 이제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디퓨전을 하잖아요. 브라우닝 모션을 하면서 이게 디퓨전을 하는데 결국에 가서 이것을 시간을 오랫동안 틀어놓으면 이건 완전하게 디퓨즈해서 이제 굉장히 랜덤 노이즈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로 가는데 이 안에 아주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다시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브라우닝 모션을 하는데 이제 이 말이 교수님 이 말이 얼핏 들어보면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디스트로이된 구조를 다시 리스토어하면서 원 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우리가 컵을 깬 다음에 깨진 컵이 다시 컵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격이거든요. 첫 번째 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브라우닝 모션 이 비디오를 딱 틀어놓고 이게 포워드 플레잉을 한 건지 백워드 플레잉을 했는지 맞출 수 있겠냐. 그래서 물론 이 그림은 지금 그러니까 그냥 시간에 따라서 그냥 퍼지는 현상을 보여줬는데 그분은 이제 비디오를 거꾸로 틀면서 사실은 이거는 백워드 플레잉을 한 거다. 마이크로 스테이트 안에서는 이 디스트로이 하는 과정이나 그걸 리스토어 하는 과정이나 똑같이 약간 그 언설턴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간격을 쪼개서 리스토어를 시키면 다시 원본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복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초반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가 포워드 디퓨전 모델을 해서 랜덤 노이즈를 만들었다가 다시 랜덤 노이즈에서 리버스 디퓨전 모델을 하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바꾸면 이 과정을 학습하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구성이 된다. 라는 식의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병을 깼다가 다시 만드는 거는 피지컬 월드에서는 그런데 지금 정보 쪽에서는 그게 그리고 가능한 거 아닌가요? 리버서블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 저는 앞 슬라이드 얘기 들었지만 모든 제너리티브 모델이 다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좀 가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어떤 인터널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워가면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각 자체가 뭐냐면 그냥 여긴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그냥 디스토리 시키겠다. 진짜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기발을 넘어서 나는 이 생각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정말로 처음에 있었던 그 스트럭처가 그렇죠. 이게 완전히 퍼졌을 때 그 상태에 역으로 온 거라는 아이디어를 그렇죠. 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네. 제 생각이 어쨌든 이분이 네. 물리학자시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여튼 뭐 기발한 점이 너무 많은데 제 생각에 기발했던 점은 이제 여기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 를 뽑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노이즈화 시키는 과정으로 뭐랄까 컨셉을 전환시킨 게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고 그게 디퓨전 모델의 어떤 창시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복원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약간 거기에 있는 레이턴트 스트럭처를 뽑아내는 건가요?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다 얘기를 들 건데 일단 여기서는 레이턴 스트럭처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레이턴 스트럭처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진행을 하면은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거를 계속 그래도 뭔가 모델링 디스트로잉 하는 과정조차를 뭔가 확률 분포로 모델링을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언바운디된, 그러니까 인코더랑 디코더가 언바운디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여기서도. 이게 2016년도 페이퍼인데,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나오고, 2016년도에 킹마가 다시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만들고, 그 시점에 이 디퓨전 모델이 창시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가 문제이고,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아직 이렇게 뭔가, 이 필드가 이렇게 이스타블리시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기발한 점은, 그리고 이걸 누가 했냐를 보시면 더 재밌으실 텐데, 어, 바로 피터 하빌이 이제 여기 들어와요. 저는 피터 하빌은 제 생각에 율겐 휴미드후버나 그 대가급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의 그 세르게이 레빈이나 첼시 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쪽 모델을 파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로봇하고 아래라는 사람들이 여기를 왜 파고 있지라고 생각해 피터 하빌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에 나온 페이퍼인데 이분들이 기발하게 한 게 뭐냐면 요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아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로 서로가 서로를 이 속된 말로 왁구를 맞춰가면서 트레이닝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인코딩 프로세스를 아예 그냥 디터미니스트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여기 노이즈 될 텐데 왜 우리가 이걸 러닝을 해야 되냐. 조금씩 노이즈를 첨가를 해서 그냥 여길 디터미니스트로 바꾸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틱 모델이라고 하고 짧게 불러서 DDPM이라고 불러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이제 난리2나 이거에 이제 아주 시초가 되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뭐냐면 일단 레이턴 스페이스를 안 만들어요. 이걸 계속 센소리 레벨에서 그냥 납니다. 왜냐면 이미지로 치자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 노이즈를 조금씩 첨가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레이턴 디멘전이, 그러니까 제가 레이턴이라고 쓰긴 썼는데 이제 올라온 이 Z의 디멘전이 인풋 디멘전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structure of the latent encoder at each time step is not learned.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과정이 아닌 거죠. 이건 그냥 디터미니스트에게 계속 노이즈가 조금씩 첨가된다. 그래서 Gaussian distribution centered around the output of the previous times. 그러니까 여기다 조금 노이즈 첨가해서 거기다 기반해 또 첨가하고 또 첨가해서 결국에 끝에 다다라서 목표가 얘를 확률 분포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자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이 결국에 끝에 가서는 이게 스탠다드 가우시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끝에 가서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만들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이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에서 이 세 가지 조건만 부여하면 이게 이제 디퓨전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초가 이제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 시작한 거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디퓨전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디퓨전 모델이 왜 이렇게 꽂혀 있나 얘기를 좀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드리려고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왔어요. 아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달리2라고 이제 달리도 엄청난 그 히트를 공전의 히트를 쳤지만 달리2는 이제 막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텍스트로 다 사용자가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줘 하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다 튀어나온 건데 이게 완벽하게 컴퓨터들이 다 제너레이트한 그림들이고 뭐 저도 사실 뭐 교수님도 해보셨고 저도 해봤지만 이제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퀄리티들의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얘네들은 API를 며칠 전에 공개했어요. 이 오픈 AI 측에서 며칠 전에 공개를 했고 그 전에 사실 아예 공개된 디퓨전 모델 코드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 코드가 나왔었고 얘네들은 뭐 비슷하게 되게 아주 이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반은 쥐고 반은 문어인 그림을 그렸더니 그리라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고 뭐 문어로 만들어진 의자를 만들어냈더니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요즘은 비디오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것도 다 그냥 제너레이션 된 거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어제 저희 딸한테 보여줬더니 딸이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재밌어하더라고요. 이것도 테디베어를 그리는 테디베어를 그려라 그랬더니 이런 식의 그림.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좀 뭐랄까 좀 현타도 좀 오고 그런 하여튼 이제 이런 정도의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DDPM의 다른 말이 이제 베리에이셔널 디퓨전 모델인데 결국엔 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씩 디스트로이 하면서 그걸 다시 거꾸로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원래 식이거든요. 엘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멀티플 하이라키칼 레벨로 오면서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 텀도 요렇게 쪼개서 왜냐면 마코비안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고 얘기를 또 드렸고. 자, 이제 하나씩 요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 과정이 있잖아요. 요거를 더 이상 이제 확률 분포로 추정해야 되는 대상으로 놓지 않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요 값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분산을 늘리면서 원래 데이터를 조금씩 없애면서 분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추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러닝한 게 아니라 이미 프리디파인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정의 타임 t가 되면은 이제 이게 완벽한 스탠다드가 아웃이 된다. 라는 걸 개런티를 하는 그런 식이고 제가 요 수학을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블로그도 잘 돼 있고 페이퍼들도 잘 쓰여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어디를 보시라고만 얘기를 드리고 다 수학은 얘기를 안 드릴게요. 지스트만 딱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림을 넣고 요 식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디스토리를 하다 보면 강굴리의 얘기를 들으면 디스토리를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완벽한 화이트 노이즈로 변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 the latent dimension exactly equal to data dimension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hierarchical variational auto encoder와 다르게 데이터 컴프레션이 없고 그래서 어떤 앱스트랙션 과정이 없다. 이거 완전히 그냥 로우 센소리 데이터 프로세싱 레벨에서 그냥 노이즈가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엘보니까 얘를 이제 최대화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최대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모델 에비던스를 최대화해서 요를 최대화 시키는 건데 요거를 엄청난 수학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는 이 수학 텀들을 어떻게 이렇게 매니플레이트해서 식을 뽑아내냐가 완전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요. 하나하나가 이제 제가 너무 디테일해서 얘기는 못 드리고 결국엔 요 식으로 그냥 바뀐다. 요 텀이 요 엘보 텀이 요 세 가지 텀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 첫 번째 텀이 원래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리컨스트럭션 텀인데 왜냐면 이게 인풋이고요. 요게 첫 번째 올라온 요 텀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 거기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게 리컨스트럭션 텀이에요. 그리고 요게 가장 마지막에 인풋을 집어넣고 그 인풋에 마지막 단의 인코더의 프로버빌리티가 어떤 분포를 따르도록 만들어서 이제 프라이어 매칭 텀이랑 요 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이가 이제 디노이징 매칭 텀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XT가 이제 이게 오히려 노이즈가 더 첨가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노이즈가 덜 첨가된 상황이니까 이게 제네레이티브한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과 실제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 그거를 매칭한다 그래서 디노이징 매칭 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노이즈화 했다가 디노이징 하는 텀이라고 해서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틱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텀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세 가지 텀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역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복잡한데 거기서 지스트만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요 Q 텀은 거꾸로 돌아가는 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텀은 사실 이거를 디스트로이 하는 과정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뭔가 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디스트로이 하면서 우리가 읽는 건 이제 진짜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 배우는 거를 우리가 못 하는 거죠.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요 모델은. 요 얘기도 이제 제가 나중에 더 할게요. 왜냐면 결국에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센소리 레벨에서 그냥 노이즈화 시켰다가 돌아오는 거라서. 하여튼 요 지식을 이용해서 얘를 다시 표현을 할 건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식을 통해서 요거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해답을 삼아서 얘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디코더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식을 통과시키면 결국에 근데 아이디어는 심플한 게 뭐냐면 아니, 뭐 심플하다기보다 우리가 요걸 구하고 싶잖아요. 요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노이즈화 시키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로 이 라이클리우드랑 프라이어로 푼 다음에 쭉 풀었으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뭐냐면 결국에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한 건데 요게 요렇게 풀려요. 이게 뭐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위 단계 예를 들어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요게 더 편하겠네요. 요게 xt-1이니까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상위 단계에 있는 애가 사용이 된 다음에 걔가 어떤 평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떤 분산이 있고요. 이게 상당히 그냥 하이라키컬 베이지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그 하이라키컬 베이지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프리딕션 값이 되고 이게 지금 센서리에서 올라온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고 싶었냐면 얘가 답이 생겼으니까 이제 얘를 이 세타라는 어떤 뉴럴 넷의 파라미터를 얘를 담도록 만드는 거라서 이제 요식과 요식을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구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식을 풀어나가요. 이제 그 더 자세한 과정은 페이퍼를 보시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라키컬 프리딕티브 코딩에서 나왔던 하이라키컬 베이지안 인코딩 모델이고 요게 이제 디퓨전 모델인데 결국에는 식이 매칭되는 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프리딕션 에러가 여기에서는 노이즈가 덜 된 애와 조금 더 노이즈화 된 애의 차이로 표현이 된다.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디퓨전 모델의 차이 공통점 첫 번째로 둘 다 베리에이션의 인퍼런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는 엘보에서 시작한 거고 하나는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맞아야 된다. 그냥 어떤 틀린 매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둘 다 가장 상위 단위 가우시안 노이가 그냥 노이즈다. 노이즈를 시작해서 어떤 센소리 에비던스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상위 단계에서 만들어진 프리딕션이 계속 전파돼서 마지막 센소리 레벨까지 계속 프로파게이션이 된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다른 점은 바텀업을 러닝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인코더를 러닝을 하냐. 얘는 이 프리딕티브 코딩의 메커니즘은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속 뽑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러닝을 하고 인퍼런스를 하는 어떤 기저로 삼는 데에 반해서 디퓨전 모델은 그냥 디스트로이 시키는 그래서 프리디파인된 노이즈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있고 이건 한 가지 진짜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이게 이렇게 되게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펀더멘탈리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면 얘는 퍼셉추얼 모델이라는 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시시각각 들어오는 센소리 정보를 받아서 인퍼런스도 하고 또 센소리 에비던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거꾸로 제네레이션도 하고 정말 이 퍼셉추얼 제네레이티브 모델인데 얘는 러닝하는 페이즈가 있어야 되고 러닝이 끝난 뒤에 그냥 제네레이트만 하는 다시 센소리로 뭔가 들어와서 그걸 해석하고 이런 과정이 없고 그냥 제네레이트 모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개가 둘 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사용 가치가 있는 거는 이쪽 프리딕티브 코딩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프리딕티브 코딩의 난제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여러 개의 하이라키컬 구조로 갔는데 걔네들을 러닝 시키는 게 너무 챌린징하고 그게 지금 수학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이 디퓨전 모델에서는 아예 인코딩 쪽을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프로세스로 바꾸고 그냥 디코더만 배우게 했다는 게 이
디퓨전 모델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필드를 주도할 것인가, 또 이 프릭티브 코딩과 이 디퓨전 모델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이버징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또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아, 너무 흥미진진하고, 이게 최근에 뭐, 하여튼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 같이 지금 저희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전에도 저는 제 컴퓨터에서 그 스테이블 디퓨전 API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막그 이미지 제너레이트 하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 피부로 느껴지는 지금 그런 모델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네. 근데 확실히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아까 이름이 뭐였죠? 신경과학자가 저기 슈리아 강굴리. 네. 아까 그 수리아 강굴리 스탠포드 그분이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그거는 되게 굉장히 바이올로지컬리 플로저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지금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바이올로지컬리 플로저블 하진 않지만 굉장히 유용한.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 전체를 보는 액티브 인프루언스 렌즈가 없으면 이것도 그냥 그렇죠. 맞아요. 되게 생뚱맞게 이거 네. 갑자기 왜 나왔지? 스테이블 디퓨전, 그래, 좋은 발전이군. 이렇게 하고 디퓨전이 뭐지? 뭐.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또 한 큐로 이렇게 쭉 엮이는데, 그거에 약간, 조금 더 근본적인 버전이 바로 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 뭐 프리 에너지와 엘보의 차이일 네. 뿐이니까 네. 결국엔 같은 식에서 나온 거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런 렌즈에 통합된 렌즈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하고 있는 건 그냥 프리 에너지로부터 뭔가 설명이 다 된다. 아니 뭐 너무 흥미진진하고, 아까 약간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액션이 만약에 노이즈를 정말로 더하는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액션을 통해서 계속 프레딕션 에러를 조금씩 만들어내면서 이 인터널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거라면, 이렇게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을 약간 액션으로 보고 디노이즈 하는 과정을 인터널 모델을 더 이렇게 만드는 과정으로 시멘틱하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그 부분이 조금 더 교수님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이제 발전이 돼요. 그래요? 그 부분을